서울 수도권 지역 주택 증여 시 이 증여세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방법 아직 존재합니다. 심지어 이미 시세가 20억, 30억 한다?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용산 한남 4구역 현 시세만 해도 30억이고 이 미래 가치가 70억 이상으로 올라가는 주택 증여를 전체 세금 1억 5천만 원으로 마무리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용범 세무사입니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1년 사이에 10억 원이 올랐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1억, 2억씩 올라있죠. 또 이재명 정부가 서울 주요 지역 주택 증여 전수 재검증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증여의 절세 포인트는 막혀가고 있고요. 또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이제 증여 진행은 좀 아득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요, 서울 수도권 지역 주택 증여 시 이 증여세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방법 아직 존재합니다. 이 방법은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가 있지만 연립주택, 빌라, 일반,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 이 아파트 외의 주택 증여 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증여 물건이 재개발 지역 안에 있어서 이미 시세가 20억, 30억 한다?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아파트 외에 여러 주택이 있으신데 미리미리 증여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크게 도움 되실 거예요. 내용 길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이 절세 인사이트가 확 넓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시세가 이미 많이 높아진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빌라, 주택 증여 시 가장 적합한 절세 방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성동구 재개발 지역에 있는 증여 잘 마무리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잘 아시겠지만 이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주택 빌라는 이 재개발 호재 때문에 시세 자체는 20억, 30억 이렇게 올라가 있는 지역 많거든요. 그런데 주택 자체는 굉장히 노후화가 돼가지고 아직 공시가격은 5억 원, 10억 원 이렇게만 유지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요, 감정평가 굳이 안 받고요, 이 공시가격으로 증여 가능합니다. 세법사 재산평가는 1순위 감정평가, 2순위 매매사례 가격, 3순위 기준시가 적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지 않으면 선순위 시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3순위 기준시가 적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요즘 공시가격 적용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던데, 이거 잘못하면 국세청 세무조사가 바로 나온다고 하던데, 요즘 공시가격 적용에 대한 말들도 굉장히 많죠. 이 논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요, 이 사항만 잘 맞춰지면 충분히 안전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걱정할 만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다뤄드리는 걸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시가 자체는 20억 원인 재개발 지역에 있는 주택이 공시가격은 5억 원이다. 이 경우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은 6억 7천만 원에서 이 기준시가 적용 시 1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만약에 증여 물건이 이 매매 사례 가격에 존재하지 않는 나홀로 소규모 아파트 단지거나 방금 사례와 같이 이 재개발 지역에 있는 주택 빌라 등인 경우, 그리고 공시가격 규모가 이 특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여전히 이 공시가격을 활용한 주택 증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실익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케이스는요, 가족 간 저가 매매와 교환 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용산 한남 4구역 현 시세만 해도 30억이고 이 미래 가치가 70억 이상으로 올라가는 주택 증여를 가족 간 교환으로 틀어서 전체 세금 1억 5천만 원으로 마무리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부모님 증여 물건이 한남 4구역에 있는 주택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세만 해도 30억이다 보니 이거 증여받게 되면은 감정평가를 최대한 낮게 땡겨가지고 25억으로 평가해서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세금은 9억 원 가까이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세부담 때문에 증여는 웬걸 엄두도 안 나는 상황. 게다가 부모님은 이미 다주택자라 가족 간 저가 매매로 틀기에도 양도세 비과세가 안 돼서 양도세 부담도 커지고요, 자녀가 부담해야 될 매매 대금에 대한 부담도 아주 커진 상황이죠. 그런데 앞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시가격 자체는 높지 않았어요. 여기에 자녀분도 이 조그마한 소형 빌라를 하나 갖고 계셨거든요.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렇게 시세가 큰 주택이라 증여로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 그런데 공시가격은 적절하고 자녀도 이 교환 대가로 지급할 부동산도 있으니 매매보다는 교환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절세 아이디어는 나오게 됐고요. 정밀 검토 결과 교환 차익에 대한 증여세 1,500만 원, 양쪽 교환 물건에 대한 양도세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았고요. 취득세는 양쪽 물건 다 해서 1억 5천원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돼서 전체 세액 1억 6,500만 원 순으로 산출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 최종 진행까지 문제없이 마무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 간 저가 매매 교환 시에도 이 공시가격을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이미 다주택자라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이 시세 자체가 높아져서 가족 간 저가 매매 하더라도 이 매매 대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경우에도 양도가격 자체를 엄청나게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셔서 증여 절세 포인트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상 영상 보시면서도 이거 적용 가능한 거 맞나? 아니, 요즘에 국세청에서 엄청 들여다보고 있다는데 공시가격 잘못 적용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고 계실 기시감과 불안함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시가격 적용을 안전하게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우선 유서살의 매매 가격이 기한 내에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즘 국세청에서는 최대 2년 전까지라도 유서살의 매매 가격이 있으면은 해당 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매매살의 가격이 있는지 사전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그래서 적용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지고요. 소규모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일반주택, 상가주택 등 유서살의 매매 가격이 존재하지 않은 사이트 위주로 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 가장 큰 논란이죠.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입니다. 이제는 매매사례 가격 없고 그래서 공시가격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국세청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직접 감정평가 사업을 하고 있죠. 사실상 이 부분 때문에 앞서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 그 자체가요, 위헌 위법성 논란이 아주 큰 정책입니다. 이번에 법원 판례도 새로 나왔죠.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 근거 규정 그 자체가 위헌 위법한 규정이므로 효력을 부인하는 상징적인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밀 검토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따로 준비하겠고요. 앞으로는 국세청 직권감정평가 사업 그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다소 생겼죠. 근데 어쨌든 아직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건 아니고 아직까지도 국세청에서는 여전히 자기들이 직접 감정평가하겠다라고 나오는 추세이죠. 그리고 국세청 직권감정평가는 예산의 제한 때문에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과세 실무상으로는 이 특정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선정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대상 주택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하라면 여전히 진행 가능합니다. 게다가 올해는 이 예상 규모를 전년 대비 30%를 감액했고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이 근거 규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국세청도 이 감정평가 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눈치가 보이는 상황일 겁니다. 재개발 예정지, 다가구 일반주택, 빌라라든지 특정 공시가격 언더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이 공시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이 마진이 26년도부터는 이 숨통 튈 공간이 확 넓어졌습니다. 저도 관련 업무를 많이 진행하다 보면은 어떤 건은 국세청 감정이 나오게 되고 또 어떤 건은 공시가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내부적인 데이터와 이 기준점이 많이 축적된 상황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함께 판단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이 과세 실무상 굉장히 예민한 작업이고요. 또 사후관리 준비가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잘만 적용하면 안전하면서도 충분한 절세를 달성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방법이죠. 만약에 부모님 자산 승계에 대한 자산 니즈가 있다면은 남들이 가는 방법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절세 포인트를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딱 맞는 상속증여 절세 전략 잘 수립하셨으면 좋겠고요. 절세 전략 수립 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 캐파가 단성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